좀 전에 소개를 받은 박성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좀 전에 전에 발표를 하셨던 분의 자료를 보고 또 발표하신 내용들을 보면서 사실 이분이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많이 공감이 되고 또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발표를 드릴 내용도 어느 부분 많이 좀 상충되는 좀 부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자료 준비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내용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들과 그다음에 현재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표를 해주신 분들이 부분이 많아갖고 그 부분 좀 참고해서 좀 들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좀 전에 소개를 주셨듯이 박성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의 현재 1위, 2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IT 서비스 기업인 위프로 테크놀로지 인디아에 지금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좀 드리면 위프로는 인도 IT 서비스 산업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또 이제 시작에 발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뭐 쉽게 얘기해서 2000년도에 뭐 이렇게 밀레니엄 버그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IT 산업이 인도에서 성장을 했을 때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장을 했던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현재 매출은 한 7조 정도 글로벌하게 매출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12만 명의 엔지니어를 두고 현재 전 세계 글로벌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인도에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막연히 인도에 대한 비전을 갖거나 인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경우가 캐나다에서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카페테리아에 이제 앉아 있는데 제가 만났던 분 한 분이 인도 분이셨습니다. 근데 인도 분이셨는데 그때가 1999년도였는데 그분 어떻게 하다가 그분이랑 이제 자리가 이렇게 같이 앉게 돼갖고 얘기를 하다가 캐나다에 있는 한국 교포들도 그렇고 캐나다 사람들도 그렇고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영국 사람들도 그렇고 여기 인도 분들이 안 계시죠. 예. 인도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수준이라기보다 조금 이렇게 낮게 보는 경향들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또 영국에서도 또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 한 길에는 독사가 있고 한 길에는 더러운 인도 사람들이 있으면 어느 길로 가겠냐 그러면 독사가 있는 길로 가겠다라는 선택을 할 정도로 인도 사람들에 대한 어떤 좀 폄하된 일단 인식과 그런 임프레션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중에 이제 이 인도 분을 만났을 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인도가 이게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경우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은 회사가 없지만 노텔 네트워크스의 당시에 부사장님이셨고 그 외에 이제 제가 그 현지에서 만났던 많은 인도 사람들 중에는 주류 정치나 그 다음에 경제 부분이나 학자나 박사나 교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인도 쪽에 캐나다나 북미, 유럽에서 주요 위치를 차지하고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을 봤을 때 인도 사람들이 단순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어떤 인도 네트워크가 작은 게 아니고 그 의미가 사실 중국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를 드릴 때 마지막에 주제가 뭐냐면 먼저 말씀드리면 인도 사람들을 활용한 글로벌 마켓 시장을 공략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그래서 인도에서 그렇게 하다가 인도로 이제 우연히 가게 됐고 인도에서 한 6년 정도 체류를 하다가 제가 있었던 곳이 인도의 그 L&T라는 그룹을 혹시 잘 아실 겁니다. 랄슨 & 투브로라고 인도의 프라이빗 섹터에서 한 3위 정도 되는 매출 15조 정도의 기업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2005년도에 이제 한국의 지사장으로 이제 파견을 받아서 한국에서 이제 근무를 했고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중간에 잠깐 그 인도 L&T 그룹의 프로큐어먼트나 그 다음에 수출이나 수입 이런 것들을 잠깐 1년 정도 컨설팅 업무를 좀 하다가 현재는 위프로 테크놀로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숫자적으로나 그 다음에 성장 뭐 이런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린 건 아까 그분이 정말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다음 제 이후의 분들도 또 이렇게 전문성 있으신 분들이 해주실 거고 저는 인도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인도 사람들에 대해서 좀 저 나름대로 좀 재밌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좀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지금 이게 뭄바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발전이 중국보다 더 인상적이고 큰 가능성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인도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인도는 큰 시장이고 인도는 발전하고 있고 인도의 매년 경제성장률이 8%대 이상이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소비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렇게 보면 인도 시장에 꼭 가야 되는 이유라고 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분명히 거기에는 포텐셜 시장이고 가야 되는 곳이고 또 침투를 해야 되는 곳이고 저희들이 그 시장 전략을 짜야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겪었던 많은 한국 기업들 사실 제가 회사에 그때 있었지만 저한테 이제 많이 오셨던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인도를 가면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막연히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게 큰 문제였던 것 중에 하나였죠.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 시장이나 이런 데는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계셔갖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좀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인도에는 사실 기업인들, 주재원들 외에는 사실 그쪽에서 자리를 잡고 크게 사업을 벌이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그 좋은 어떤 그 정확한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해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게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는 사실은 IT 쪽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중 뭔가는 어떤 분야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래도 아까 설명을 좀 앞에 분이 하시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그래도 IT를 조금 얘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된 게 뭐냐면 인도 산업의 인도 소비 인구나 인도의 사람들의 요즘 바뀐 어떤 성향들이나 그 다음에 비즈니스맨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IT에 주도적으로 많은 부분 변화되어지고 바뀌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매년 외국인 투자율이 100% 이상 인도에서 이제 이상 증가했다라는 것과 2008년도나 2009년도 회계연도에 FDI 273억 달러를 달성했다는 것은 동기간에 국내는 115억 달러 정도밖에 우리가 받지를 못했고 지금 현재도 계속 그 격차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 경제의 규모는 구매력 기준 PPP로 세계 4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청사진의 그림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시티그룹은 2050년 인도 경제 규모 1위 전망. 뭐 맞습니다. 그렇게 갈 거라고 저도 예상은 합니다. 근데 어떻게 가며 우리는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 IT 산업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인도 사람들이 바뀌게 된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인도의 오래된 어떤 관습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카스트 제도가 있고 물론 그게 이제 법적으로나 오피셜하게는 카스트 제도가 좀 없어졌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사실 회사 내에서도 그런 카스트 제도에 의한 어떤 관습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편차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사람을 뽑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밑에 그런 사람들을 두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크게 바뀌게 된 이유를 제가 인도 사람들한테서 들었던 재밌는 하나가 뭐였냐면 인도에는 이제 메이드라고 있습니다. 인도 아주 이렇게 불가촉 천민족이나 아니면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인도 집에 와서 이제 가정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가정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가정부들이 인도에서 자기네 주인을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전에 당연히 생각했고 같이 밥도 못 먹고 같은 자리에 앉을 수도 없었고 같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만 하고 자기 일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다가 1995년대 중반서부터 이제 인도 사람들은 오로지 인도 드라마, 인도 영화만 보고 있다가 미국 영화, 미국 드라마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또 MTV가 인도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 사람들, 이런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저거는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접하지 못했던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굉장히 평등하게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엔 계급도 없고 서로가 이렇게 존중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봤을 때 그 일하던 메이드가 그 사람이 실제적인 얘기인데 일하던 메이드가 어느 날 갑자기 MTV를 보면서 소파에 앉더래요. 소파에 앉아서 MTV를 보고 그 다음에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이런 식으로 어떤 분위기 전반적인 자체가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인도 가정에서 인도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습성이나 관습들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IT 서비스의 산업이 증가하면서 예전에는 내가 꿈꾸지 못했던 어떤 재산의 어떤 증식에 대한 방법들 그 다음에 내가 이 계급에서 늘 천대받고 이 계급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내 현재의 계급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것들은 보면은 IT밖에 없더라 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면서 이제는 어떤 그 제도상의 문제들을 뛰어넘으려는 노력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IT 서비스 쪽 혹은 엔지니어링 쪽으로 많은 인도 사람들이 자기 계급을 뛰어넘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설기관들이 생겨서 그런 공부들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바뀌면서 소비시장이 바뀌고 나도 돈을 벌 수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어떤 중산층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꿈을 꾸기 시작을 하는 거였죠.
인도의 예전 대통령이 압둘 칼람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무슬림인데요. 인도는 아시다시피 정치제도에 있어서 프라임 미니스터가 어떤 정치 경제 전반적으로 담당을 하시는 분이고, 총리가, 그 다음에 대통령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무슨 힌두면은 뭐 대통령은 무슬림, 이런 식으로 좀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인도의 압둘 칼람 대통령이 그 말씀드렸던 가장 낮은 계급의 출신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인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과학자이시거든요. 예를 들어 뭐 항공산업 분야에서 로켓 미사일 뭐 이런 분야에서 가장 인도에서 권위받는 분이시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인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계급적인 어떤 차별과 대우들을 뛰어넘어 보자라는 어떤 도전의식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IT를 얘기를 좀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이 IT에 대한 주제는 사실 여러 차례 여기서 언급이 되고 또 이렇게 소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할 줄 아는 게 IT고, 제가 아는 거는 또 IT 중심적으로 또 알고, 사실 여기 제가 오기 전에는 제가 뭐 가끔 대학 강연에서도 특강식으로 하고 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어떤 지식적인 정보가 좀 다르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제가 이렇게 IT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소비시장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드리고 인도 사람들에서 제가 겪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도 내에서 인도 산업 중에서 지금 좀 이 피규어가 좀 바뀌었는데, 인도 전체 산업 중에서 IT 서비스가 차지하는 산업 비율이 가령 10%가 됩니다. 근데 그게 순수하게 10%는 인도 서비스, IT 서비스에 대한 10%고, 이런 인도 IT 서비스가 다른 산업에 파생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사실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도에는 예전에는 제조업이랑 그 다음에 인프라를 담당하는 어떤 건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약했던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 인력들을 갖고 할 수 있는 산업이 뭐냐라고 정부에서 생각했을 때 앉아서 이 사람들이 논리적인 장점들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IT였거든요. 이런 것들을 키우면서 이 IT 산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도전의식이 생기면서 뭘 시작을 하기 시작하냐면 제조업이 이제 인도에서 많이 발달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는 또 하나의 중국의 인도의 많은 진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발생했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중국이 사실 많은 IT 쪽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제조업 쪽, 그 다음에 통신 쪽, 그 다음에 댐 건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의 업체들이 많이 인도에 진출을 해오고 있어서 인도 로컬 업체들과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걱정을 해서 인도에서 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도 지금 많이 성장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콘이나 인도의 오니다라 같은 그 전자회사들이 저가 제품들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지만 그 제품들의 수준이 지금 예상치 못하게 굉장히 좋은 품질의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업체가 뭐였죠? 오니다 말고 비디오콘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스마트폰을 두 종류의 스마트폰을 출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순수 자기네 기술로. 물론 이제 자기네 이제 교세라의 어떤 그 기술도 받아들여 왔긴 했지만 순수 자기네 기술로 모바일 폰도 만들기 시작을 했고, 저가가 아니라 하이엔드 모델로 만들기 시작을 했고, TV도 LCD, LED 모델을 출시하고 있으며 이제 자기네 순수한 기술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보면 우리나라 산업의 어떤 업체들이 인도 시장에 들어갔는데 좀 더 어려워지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IT 산업의 성장 이유는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IT 육성 정책이 필요했고요. 양적으로 풍부하고 뛰어난 기술 인력. 하지만 이 기술 인력도 요즘은 많이 모자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등 선진국과의 긴밀한 교류 협력. 이건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왜 이 일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사실들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적 자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도는 현재 IT 서비스 인적들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 인적들뿐,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인력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인력들로 좀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적 자원에 대해서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인도의 IT 산업의 강점, 인도 전체의 강점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활동 중인 2000여 벤처기업 가운데 인도 출신 CEO가 가령 50%가 넘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50%가 넘고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41%, IBM사의 34%가 인도 출신이고, IBM이 미국 본사를 정리해고하면서 인도 쪽의 인력을 2,000명 이상 늘려놨습니다. 그 다음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전체 IT 인력의 40%가 인도 기술자, 미국 내 전체 과학자 중 15% 정도, 제가 숫자는 못 바꿨습니다. 15%가 인도 사람들이고요.
미국 정부의 전자공학 기술자용 비자가 46%가 인도 사람들에만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고대 수학의 발사 뭐 이런 거는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재밌는 사실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그 핵 분쟁으로 충돌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인도가 계속 핵실험을 강행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미국에서, 그때는 미국이 강대국이었죠. 뭐 지금도 강대국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인도 쪽에 너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은 뭐 우리 말 듣지 않으면 우리가 너네 수출을 봉쇄하는 정책을 피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 그렇게 정책을 폈습니다. 왜 폈냐면 인도가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인도의 생각은 뭐였냐면, 인도가 세계 유일의 자급자족 국가입니다. 아시다시피 농산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철광석, 뭐다 석탄 이런 부분들까지, 가스 혹은 유전까지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라 사실 그런 수출 봉쇄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거나 크게 겁을 먹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인도가 들고 나왔던 카드가 뭐였냐면, 너네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에 들어가 있는 인도 사람들 우리가 여권을 다 해소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어떤 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하면서도 강하게 정부의 어떤 주도력이 있었던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었던 얘기였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미국의 수출 봉쇄 정책을 이제 풀었던 그런 그런 사건도 좀 있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북미에서 활동하는 인도 사람들의 역량과 그 규모와 그 다음에 그 파워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인도 사람들을 활용을 해야지 NRI라는 Non Residence of Indian이라고 불리는데, 인도 정부에서 우리나라도 한국 한상이라고 그러나 그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교포들을 관리하는 우리나라 단체도 있지만은, 인도에서는 특히 더 강하게 외국에 나가 있는 인도 사람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굉장히 관리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커뮤니티나 그 다음에 지인들 이런 네트워크가 중국 못지않게 더 글로벌하게 강하다라는 거는 보면은 인도 쪽에 진출을 하거나 인도 사람을 통해서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을 한번 보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넘기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아까 글로벌 휴먼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하나가 사실 미국 시장이든 유럽이든 북미든 가시게 되면 뭐 직접적으로 가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인도 시장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일석이조의 어떤 시장들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그렇게 진출했던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뭐냐면, 인도 시장에 진출했던 인도 사람들한테 잘 어필되는 어떤 기업들과 그 상품들이 인도 사람들을 통해서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 기회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브랜드 파워가. 사실 그렇게 진출해 있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실리콘밸리의 기술력 50% 40%가 인도 경영자이다 보니까는, 저희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내에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 들으시면 아실만한 회사에 금융 솔루션이 있었는데, 그 회사가 북미 시장이든 뭐 유럽이든 뭐 브랜치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쪽에다 강하게 좀 진출하려고 했지만 사실 실패하고 일본에만 성공했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품의 우수성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 제품의 우수성이 높다 보니까 저희 위프로라는 회사가 그 제품을 보고 이 제품 굉장히 좋다 라고 판단해서 그 제품을 써갖고 우리가 미국 시장을 가려고 그랬고, 일본 시장을 가서 SI를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사업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왜냐면 위프로가 미국에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마켓의 2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제품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런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역량이 사실 그 제품에 대한 소개조차 영어로 혹은 일본어로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그렇게 좀 팔로우업이 안 된 회사였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극복만 한다면은 인도 회사들 혹은 인도와의 파트너, 인도 시장을 통해서 글로벌하게 나가는 전략이 인도 시장을 파고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도 인력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인력들이 약 1,800만 명 정도 되고 있고, 자산은 1,000억, 지금은 이게 제가 3년 전에 만든 자료라 1,800억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국가예산과 맞먹는 규모를 해외에서 자기들이 벌어들이고 있고, 이 사람들은 이 돈을 많은 부분 또 인도 본국으로 송금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또 문제가 뭐냐면 80% 이상이 외국에 살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에서 살고 외국에서 그냥 끝까지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도 사람들은 돌아오는 경우가 80% 이상이 됩니다. 조국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인프라 시장과 인도의 어떤 환경, 비즈니스 환경이랑 인포시스도 가보시면, 이프로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저 이명박 대통령도 인도에 2번 방문하셨는데 2번 다 위프로를 방문하셨거든요. 가셔서 놀라셨던 것도 있고, 인도의 뭐 일본의 후지모리 총리도 이제 인포시스라는 회사 가서 골프를, 그 캠퍼스 안에 골프를 즐기시고, 그만큼 시설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이 인도로 돌아왔을 때 자기네가 생활했던 환경과 너무 차이가 나지 않으면은 인도 정부 자체, 인도 국가 자체의 손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많은 부분 요즘 인프라 계획과 그 다음에 발전 계획이랑 이런 것들을 내놓고 그런 청사진을 보여주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맥을 통한 기술 교류가, 아까 좀 전에 발표자 하신 분도 얘기를 했지만 인맥을 통한 기술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왜 이런 분들이 강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외국 기업의 인도계 CEO를 여러분들이 혹시 얼마만큼 아실지 모르겠지만 시티그룹의 CEO가 비크람 판디트라는 인도 사람이고, 그 외에 많은 임원들이 또 인도 사람들이며, 그 다음에 펩시코의 여성 CEO가 안드라 누이 인도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아니라 인도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모토로라, 지금은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조금 바뀌어 있지만 이 사람의 CEO도 산제이 자라고 인도 사람이고, 아제이 방가가 뭐 마스터카드의 CEO고, 그 다음에 보다폰의 CEO였던 아룬사린까지, 그 다음에 퀄컴에 있었던 여러 중역들이, 여러 사람들이 다 인도 사람인들 거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서 아무리 역량이 있고 박사이기도 하고 공부를 잘하고 하더라도 미국이나 북미 가서 할 수 없었던 어떤 주류 계층의 진출들은, 인도 사람들은 물론 영어를 좀 잘한다라는 이유가 있기도 했지만 문화적인 차이도 없고 그런 걸 또 극복하기도 하고 또 잘 맞기도 했고, 이제 그렇게 나가서 진출하는 걸 보면 인도 사람들의 어떤 강점들을 다르게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TV에서 인도를 소개할 때 불가치 청민족들이 세탁하는데, 공동 세탁 그런 데서 세탁하는 거나 소 끌고 가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사실 인도가 가난한 나라고 유통이 어려운 나라고, 야 저런 데서 어떻게 사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도의 재벌, 우리나라 생각하는 순수한 재벌의 인구수가 4,400만 명입니다. 저는 잘못 봤는 줄 알고 4,400명인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인도의 순수 재벌의 어떤 부가 4,400만 명이나 정도 될 정도로, 물론 이 양극화가 심하기는 하지만 지금은 중간계층, 중산계층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인도의 규모를 잘못 보시면은 가난한 나라지만 크게 보시면 굉장히 경제력 규모가 있고 경제가 안정된 나라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 시스템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나라라고 평가를 하고, 또 미래에셋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인도 엔지니어의 우수성은 IT 엔지니어 우수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다르게 얘기하겠습니다. 인도 사람들에 대해서도 요즘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IT 서비스 회사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인도 회사랑 한국 회사랑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을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있었는데, IT 회사가 있었고, 하나는 제조회사가 인도에 진출해 있는 제조회사가 있었고, 두 가지를 다 봤는데, 인도에 있는 제조회사에 있는 인도 사람들은 조금 그 노동자 계층들이니까 조금 그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첸나이에 가서 봤던 게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공장의 어떤 뭐라 그랬죠? 공장장이나 그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그 담당자들이 인도에 가서, 공장에 가서 이렇게 인도 사람들을 때 죄송하지만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야! 이름을 안 부르고 뭐 야! 저 새끼 뭐 이러면서 죄송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암암리의 인도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낮게 보는 부분들이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인도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엔지니어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대기업에서. 저희는 글로벌하게 매출의 8조 매출의 80%를 북미와 유럽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한국 사람들이 한국과는 사업을 하다 보면 잘 안 맞아요. 여러분들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인도 회사가, 한국에서 이런 IT 회사가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인도 회사에 지금 뭐 8년 9년째 있지만은 제가 정말 매일매일 생각하는 게, 이제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인도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맞지 않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나중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그 미국과 유럽에서는 어떤 워킹 컬처나 사업적인 부분들이나 플래닝, 그러니까 계획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여유 있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급하게 늦게 시작을 해서 시간에 맞춰야 되는 어떤 사업 진행이 많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근데 그거를 갖고 인도 사람들을 탓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인도 사람들을 좀 이렇게 편애하고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바꿔야 되는 생각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런 인도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인데 시간도 안 맞추고 온타임에 해주지도 못하고 어떨 때 보면 버그도 많고 문제점도 있고, 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컨설팅 할 때 그러니까 발전소 엔지니어링 할 때도 사실 에러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만 갖고 단점만 보시다 보면 인도 사람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들만 하게 되는데, 11조의 매출 중에 80%를 북미와 유럽에서 가져온다라는 거는 역설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왜냐면 그쪽에서는 잘 되거든요, 일이. 그리고 미국의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 중에 430여 개 업체가 인도에 들어와서 개발 센터를 하고 있고, 실제로 IBM 같은 경우는 50% 규모를 축소하면서 인도로 옮겨다 버렸고, 모토로라 같은 경우도 인도에 2,000명 이상의 엔지니어들을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인도와 미국, 유럽은 굉장히 잘 맞는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랑은 어떤 워킹 컬처, 그 다음에 생각하는 바,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맞는데,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더 얘기를 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생각을 좀 갖고 이제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IT 서비스 쪽으로만 국한돼서 보시지 말고 인도 전체로 인도 사람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도에 가면은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뭐냐면 6개월 동안 여행 갔다 온 사람들, 단기체를 했던 사람들이 인도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사실 그렇고요. 본 게 다 신기하거든요. 근데 1년 이상부터 되는 사람들은 점점 할 말이 없어지기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10년 되면 인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다양성, 인도를 딱 하나로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인도에 6년, 7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할 때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나로 딱 규정을 하는가. 내가 아는 인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인도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만났냐에 따라서 인도에 대한 전체적인 임프레션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지금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아는 분이 인도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개인이 와서 의욕 있게 이제 사업을 인도에서 뭐 상품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인도에서 비즈니스 컨설팅 사업을 하면서 교육 사업을 하려고 인도에 왔었는데, 그분이 인도의 파트너를 어느 분이랑 선택을 했냐면 무슬림 계열의 인도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년 정도 일을 계속 준비하면서 같이 하면서 또 공동 투자하면서 일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2년 만에 1년 6개월 2년 만에 그 사업을 접었습니다. 안 된 거죠. 잘 쉽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인도 사람을 저도 이제 파트너인 그분을 저도 잘 알았거든요.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사람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도 사업을 딱 접고 나니까 그 사람이 그 사장님한테 보낸 그 편지 한 통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자기가 이 사람을 초반에 데리고 다니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갔었던 기름값, 내가 가면서 짜이를 3루피짜리 차이를 사준 값, 이런 세세한 항목들,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정이 있으니까 또 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 정이 글로벌하게 나왔는데 제가 볼 때 조금 도움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이 많다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인도 사람들은 뒤통수를 친다, 혹은 인도 사람들은 야 이거 나쁜 놈이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만 옳다라는 어떤 이런 좀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사기 안 치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사기도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속이는 것도 많고, 사실 반대적으로 한국과 인도, 제가 잠시 1년 동안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인도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살려고 했던 업체들이 제가 인도 업체들과 상대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그 경험들을 동시에 인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느끼고 있다는 거죠. 즉 메일에 답변이 늦고 해주기로 한 거 약속 안 지키고, 너네가 딜리버리 언제까지 해준다 그랬는데 안 하지 않냐, 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그 질문들과 그 불만들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 업체한테, 인도 업체한테, 한국 업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상호적인 것 같아요. 단순히 인도 사람들만 그렇다, 나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아니라 인도 사람들 그 나라의 문화와 컬처가 그렇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셔야지 인도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쇼킹이 없고 시학이 없고, 그런 것들을 순수하게 접근하면서 인도 사람들과 좀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혹시 3 이디엇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요? 그 세월간이라는 영화. 아마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인데 인도에서는 정말 역사적으로 빅히트를 쳤던 인도 영화였습니다. 그걸 혹시 보실 수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인도 영화가 뭐 아시다시피 그건 굉장히 미화를 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미화를 시킨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인도 사람들에게 그런 순수한 인도적인 면들이 있는 게 많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좀 생각들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제가 소비시장 잠재력에 대해서 먼저 좀 들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인당 GDP 기준으로는 아직 저소득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저소득 국가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산층의 계층이 2억 5천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고급 시장도 4,400만 명의 재벌의 고급 시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우리는 이제 단순히 숫자로만 볼 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야, 저런 시장에 1%만 먹어도, 근데 그게 1%가 안 먹히거든요. 인도에서는 잘. 물론 라틴락 같은 경우는 제대로 성공을 했지만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기업이 타겟을 삼는 거대한 중산층 연간소득은 20만에서 100만 루피, 약 5%인데 연간 가구소득이 20만 루피가 얼마냐면은 250만 원. 250만 원에서 100만 루피면 얼마니까? 한 125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의 5%가 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잠재 중산층이 연소득 9만에서 20만 루피가 약 4억 5천만. 이런 잠재 중산층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IT 쪽에 관심을 갖고 내가 재산을 증식을 해야겠다. 사실은 그런 어떤 재산의 욕심이 별로 없고 자기 현재 처한 상황들에 대해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게 지금까지 인도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70%가 인도 인구 전체 12억의 70%가 40대 이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60%가 25세 이하이라고 보시면은 이 인도의 소비 시장이 얼마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할지 여러분들 보시면 좀 알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12억 인구 중 70%가 40세 이하라는 거. 그 다음에 증가하는 자본 시장, 0809년에 FDI 이런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도를 또 다르게 보시는 분들이, 다르게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인도에는 우리나라 같이 어떤 응용기술 분야에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조업도 그렇고 일반 산업들, 그 다음에 홈 어플라이언스, 가전시장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좀 약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대신 인도가 관심을 예전부터 가졌던 부분들이 뭐냐면 항공 우주 분야 같이 어떤 코어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수준이 높은 아주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발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러시아랑 같이 지금 로켓 그 우주선을 그거를 발사를 하려고 해도 아직 그게 원천 기술이 없기 때문에 발사하지 못하는 거를 인도는 70년대 후반부터 그 기술이 있어갖고 발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무공항 위성 1, 2호가 인도에서 발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인도의 하이테크나 IT 사업, 서비스 사업은 사실 우리나라와는 경쟁이 안 될 만큼 발전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 제조 및 소비 제품 기술력의 수준차를 활발한 M&A로 극복을 하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대우상용차도 인도 타타가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랜드로버나 또 뭐죠, 제규어 같은 영국의 가장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이 다 인수가 되었고, 그런 식으로 뿐만 아니라 IT 쪽에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미국 회사를 인수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갖고 있고 페이턴트를 갖고 있는 회사들을.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이제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어서 속도를 내는데, 이걸 키우려다 보니까 시간이 없고, 아시다시피 M&A 장점인 기술력을 흡수를 하자는 그런 전략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동력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속적인 전체 경제 성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IT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제가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세금도 안 받고요. 법인세가 40%가 면제입니다. 인도에서. 그 다음에 시장에 맞는 정부 정책으로 발전이 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증가하는 젊은이의 지속적인 하이엔드 디맨드. 이제는 젊은 층들이 단순히 노키아의 사우르폰만 쓰는 것들이 아니라
삼성이나 그다음에 아이폰이나 블랙베리나 이런 하이엔드의 어떤 폰이나 그다음 TV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삼성전자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고급화 시장의 그런 제품들처럼 많은 부분 하이엔드 모델을 기대하고 살려는 구매력을 갖고 있고, 엊그저께 왔던 인도 사람들이 여기서 한국 TV를 살려다가 팔방식이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사고 이제 돌아간 적이 있는데, 그만큼 와서 한국에 와서도 그만한 어떤 TV를 들고 가면 인도에서는 면세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살 수 있는 구매력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 소비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득 증가가 일단은 시작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의식 변화라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인도 소비 시장의 큰 축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중장층 중심의 소비 시장이 형성이 되고 급증이 되고 있고, 지난 5년간 도시 근로자 소득이 20%가 증가됐고, 2010년 9,290억 달러로 2002년보다 거의 2배 이상 가까이 GDP가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 벵갈로 같은 경우는 전문직 계층을 중심으로 개인적이고 소비 지향적인 문화를 확산을 하고 있다는 거. 예전에 제가 2000년도에 처음 인도에 갔을 때 있었던 쇼핑센터는 단 하나 셔퍼스톱밖에 없었는데, 지금 인도의 쇼핑센터가 8개, 9개로 급증을 하고 굉장히 럭셔리하게 발전이 되어 있어서 인도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 모바일 시장, 제가 이것을 넣은 이유가 소비 시장이 커질 때 가장 빨리 증가하는 부분들이 인도 모바일 시장이라고, 어느 나라든 모바일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시장의 붐이라는 거는 10억 인구 중 약 7억이 지금 모바일 폰을 들고 다니고 있고, 물론 여기는 실제로는 한 4억 정도만 구매를 하고 한 사람이 2개를 갖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바일 폰이 여기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모바일 폰을 들고 다니는 전체 지역에서 모바일 폰이 전체 지역에서 약 90%가 무선 전화고, 그 다음에 한 나머지 10% 정도가 유선 전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유선 전화의 보급률이 굉장히 낮은 대신 무선 전화기의 보급률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무선 시장에 관련된 업체들이 진출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지루하실 만하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인도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1940년대부터 자체적으로 자동차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 자동차가 이 차입니다. 이 차가 어느 나라 모델, 어느 몇 년도식 모델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이 모델이 아시는데 1940년대 모델 그대로입니다. 지금까지 이 모델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생산을 안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5년 전까지만 해도 생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생산을 안 한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이 모델을 구매하는 구매층이 적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이 모델이 60년 이상 팔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자동차는 외관, 외모, 어떤 그런 걸 보여주는 어떤 수단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의 부를 보여주는 수단이 아니라 자동차는 굴러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어떤 실용적인 생각들을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델이 계속 모델 하나 바뀌지 않고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시장이 지금은 이제 이런 고급차 시장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고급차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런 인도 차 시장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게 혹시 아시겠지만 대우자동차는 넥시아였거든요. 그 전에는 스즈키자의 뭐 작은 제품들, 작은 800cc짜리 차들 뭐 이런 것들만 인도 시장에 굴러다니다가 인도 사람들이 부가 생기고 내가 어떤 이런 부를 갖고 있는 계층으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했던 부분들이 그때 이제 들어왔던 차가 대우의 넥시아였습니다. 넥시아의 그때 광고 카피가 성공한 사람들의 자존심 뭐 이런 광고였거든요. 넥시아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넥시아를 통해서 중산층이 차를 구매하는 욕구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고, 현대차도 많이 발전을 했지만 요즘은 일본 차에 많은 그 다음에 폭스바겐 이런 것들이 요즘 현대차보다 그 고급차 시장에서는 더 앞서 나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시장에서의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딱 2가지입니다. 현지화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도 회사와 조인트 벤처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2개가 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인도 사람들 제대로 모르면 사실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인도 진출에 있는 대기업 3사의 성공 비결에는 이구동성으로 현지화를 외친다는 거죠. 그 현지화라는 거는 뭐냐면 현지 원자재를 직접 산다거나 그 다음에 그쪽에서 제조하는 시설들을 만드는 것,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인도 내에서 공급하고 조달하는 것, 그 다음에 유통 및 인력 현지화가 고급 품질의 제품으로 저가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회사들이 인도에 들어가서 실수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좋은 사람들을 뽑아다 쓰고 싶은데 인도 사람들이 회사를 들어갈 때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자기의 커리어입니다. 내가 여기 가면 발전할 수 있는가? 내가 여기서 회사에서 성장할 수 있는가? 배울 수 있는 건 있느냐? 근데 한국 회사들이 거기 가서 인도 사람들을 채용할 때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냥 쓰려고만 하고 있고 저가로 쓰려고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내 뭐 대기업 1등 가는 대기업이 인도에서 개발센터를 만들고 현재 사업생 개발 세일즈 브랜치를 만들었을 때 4년 동안 15명 이상을 채용을 못했습니다. 목표가 얼마였더라? 500명인가 그랬는데 왜 안 들어올까요? 그 기업은 글로벌하게 잘 하시는 기업이고 사람들이 저 기업 내가 들어가고 싶다. 이만큼 욕구가 강한 기업인데 들어가지를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15명 외에는 좋은 인력을 채용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 사람은 좋은 인력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람들 채용을 하고 싶어도 모든 이유가 비전을 제시 못하는 한국 기업들 주먹구구식의 어떤 빨리 사업소를 차리고 열고 이런 식으로 하려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그쪽으로 가면서 보내는 법인장, 파견 뭐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부장급 죄송한 얘기지만 부장급 이렇게 한국 사람으로 가시면은 인도 사람들이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면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데는 부장밖에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 회사 아무리 좋은 이름과 글로벌 브랜드를 하더라도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현지화라는 거는 이런 어떤 물량이나 서플라이 체인 이런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인도 사람들 테크노 마케팅이나 마케팅하는 세일즈 인력들이 좋은 인력들이 한국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런 비전 제시하는 부분들과 뭐 최소한 그쪽에 이제 인도 현지인을 뭐 이렇게 상무나 VP 쪽으로도 이렇게 채용을 하셔야지 내가 이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 성장할 수 있구나 이런 어떤 비전들을 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G전자의 성공 사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인도 시장을 생산 거점으로 육성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고요. 전략적으로 가격 전략을 피해서 탑다운 방식 그래서 프라이스 전략이 고급품이라는 인식을 줬고 그 다음에 점점 저가 모델을 도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우 모델, 그러니까 저가형 모델도 분명히 시장에서는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LG에서는 놓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는 현지화 전략 지원을 했고, 부품의 현지 조달 확대를 했고, 그래서 원가 절감에 효과를 많이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달 비율은 85%, LG전자 90% 이상이지만 사실 LG전자의 가전 제품에서 인도의 마진율은 그렇게 높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지에서 부품을 조달을 하더라도 중국에서 들어와는 하이얼 제품이나 오니다, 인도 순수하게 오니다,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비디오콘 제품들이 워낙 저가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사실 저가면서도 퀄리티 디자인이 괜찮거든요. 이제 그런 제품들을 더 선호하다 보니까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시장인데 그러면서 이제 LG전자가 인도에서 TV 쪽으로 많이 그 다음에 양문형 냉장고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죠. 초기에 일본 회사 기업들이 진출이 실패한 이유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수출 모델과 비교해서 약 1년 이상 뒤진 모델로 인도 시장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지 않았나. 일본 회사들이 인도에서 성공하는 것들이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LG전자의 성공 사례가 현지화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죠. 요즘 나오는 TV, LG 인디아 그 사이트를 가보시면은 크리켓, 그 다음에 카 레이싱 게임도 인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이런 것들의 게임 5종 TV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TV 화면에서 공용어인 영어와 힌디어, 그 다음에 쉽게 지역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들, 노래를 좋아하는 인도인을 위해 중저음 강화용 우퍼 스피커, 뭐 이런 현지화적인 전략들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운 나라에서 냉기가 빠져나와서 방지하기 위한 자물쇠 냉장고, 고기를 먹지 않는 인도인을 위해서 작은 냉동실을 갖춘 냉장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 초반에 가전시장에 진출했을 때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냉장고가 터졌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인도의 전력 수급이 스테이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전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도 현지에서 불안정한 전압에 견딜 수 있는 콘덴서를 개발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높은 습도 때문에 95% 이상의 습도를 견딜 만한 콘덴서를 직접 개발을 해서 공급한 것이 주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예를 좀 들어보면은 이 폰이 VK 모바일이라고 저희 나라에서도 한 8년 전에 한 6, 7년 전에 있었던 폰입니다. 혹시 들어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지에서 근무를 할 때 VK 모바일에 영업을 하시는 그 부장님이 오셔갖고 우리가 이거를 팔려고 그런다. 그래서 초기 수출 양을 2,000대를 삼았다.
우리는 자신 있다. 근데 너희한테 의견을 좀 듣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시했던 의견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2,000개의 수출 물량 중에 200개밖에 못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인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진출을 하게 되면 갖게 되는 시행착오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모바일폰은 작동법이 상당히 좀 어렵고요. 둘째가 뭐냐면 키패드가 굉장히 작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아시아인이긴 하지만 굉장히 손발이 큰 나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누르면 두 개가 눌러지는 그런 불편함이 있던 것들을 생각을 못하고 이걸 그냥 들고 들어와서 팔려고 했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밝혀진 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도 그런 얘기를 좀 드렸고요. 노키아가 인도에서 성공했던 이유는 하나가 뭐냐면 이 버튼 하나로 뭐든지 할 수가 있게끔 4번만 움직이면 자기가 원하는 메뉴를 다 할 수가 있는 버튼 하나로, 그냥 그런 어떤 인도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도 사람들이 어떤 저층의 그러니까 낮은 계층의 사람들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어떤 그 전략들이 주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 소비자들의 특성이 아시다시피 가격에 민감, 이거는 조금 옛날 얘기고요. 이제는 퀄리티와 브랜드에도 굉장히 민감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충동 구매가 적습니다. 이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인도인들이 좀 말이 많고, 그 다음에 인도인들이 가족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 제가 인도에서 5년 동안 아시아퍼시픽의 그 마케팅 담당을, 사업 담당을 했는데, 5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회사의 저희 보스의 어레인지로 보스가 이렇게 해갖고 회식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5년 동안. 저를 좋아하지 않았던 건 아니고요. 또 밑에 사람들을 또 생각해주지 않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제가 뭐 애들을 데리러 가서 회식을 한 적은 있어도 인도의 보스들이 데리고 이제 회식을 한 적이 5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얘기면 굉장히 가족 중심적이라는 얘기거든요. 인도라는 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고, 그 다음에 정보 수집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친인척이나 지인들의 의견들, 그 다음에 권유들을 듣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 보고 산다라는 그런 결정이 충동 구매가 사실 적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CJ에서는 홈쇼핑이 이제 시장에 들어갔는데, 사실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제가 마지막에도 해놨지만, 구매를 위해서는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홈쇼핑 같이 TV에서 설명하는 것만 갖고 믿고 산다라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샘플을 많이 보내셔야 됩니다. 인도 쪽에는. 왜냐하면 이 샘플이 닳고 없어지거든요. 인도 사람들이 계속 보고 계속 사용해보고 살까 말까 고민하고 다음날 또 와서 또 만져보고, 이런 어떤 구매 패턴들 때문에 터치 NPA를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심이 많고 고정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흥정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꼭 흥정을 한다는 사실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브랜드의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는 사실 요즘 좀 바뀌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품질에서의 민감도는 한국보다는 아직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좀 진행을 하면요. 인도의 노동시장, 인도 사람들 채용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자료에 보시면 좀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휴가는 연 30일 정도, 병가와 자녀 이해 차이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드리면, 인도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가 아프고 설사가 하더라도 꼭 출근을 하는데, 인도 사람들은 출근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래서 저 친구 또 깨병을 부리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인도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를 자꾸 떨어뜨리는 경향이 많은데, 인도 사람들은 자기 몸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배 이상으로 하고 있고, 또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가족 중심이다 보니까는 가장, 특히 남자가 가장으로서의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그 책임감 때문에 조금이라 아프더라도 무조건 쉬어야 되는 어떤 그런 의식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하시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을 하시지 않는 것들이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도에서 이제 가끔 토픽으로 보거나 뉴스를 보면 이제 노조 문화가 있습니다. IT나 그 다음에 일반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데는 노조가 별로 없는데, 일반 레이버급, 즉 노동자급에서는 노조 문화가 좀 있고, 보통 협의가 잘 되나 이제 집단행동으로 파업 및 공장 폐쇄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행동이 인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파업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출근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것도 재밌었던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이제 인도에 처음 갔었을 때 처음 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제가 일주일 동안 호텔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도에는 주별로 제가 있었던 데는 까르나타카 주였는데 주별로 이렇게 인도는 영화 배우들, 볼리우드 영화 배우들을 계속 신격화하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까르나타카의 주 배우가 라지쿠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까르나타카랑 첸나이, 그 타밀나두 주에 이렇게 까르나타카에서 흐르는 물을 첸나이 지역에서 받아서 쓰는데 이 댐을 까르나타카 주가 이렇게 막은 적이 있습니다. 물을 공급을 안 하겠다는 거죠. 주마다 이게 주의 어떤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타밀나두 주에서 이렇게 해적들이 이 배우를 납치를 했습니다. 산적들이 납치를 해갖고 거의 한 1년 정도를 이렇게 가둬놨거든요. 그랬을 때 까르나타카 주 전체에 폭동이 일어났는데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자 얼마만큼이냐 생각했죠. 저는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그만큼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고 불태워버리고 때리고 부수고 막 이런 것들이 보면은 집단주의가 굉장히 강하고 자기가 신고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하나 어긋나는 게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반응한다는 사실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파업을 한다, 노조가 파업을 한다, 뭐 자동 트럭 기사들이 파업을 한다 그러면 웬만한 회사들은 출근을 못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이직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경력과 회사의 비전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도는 여전히 아직도 장애인들이 회사를 그만두면 갈 회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취업의 기회와 한번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회사를 옮기게 되는 경우에 임금 상승은 굉장히 커지거든요. 거의 100%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이젠 더 이상 싸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인도 내에 들어와 있는 모든 외국계 기업들, IT 기업들이 좋은 인력을 데려가겠다 그래서 인도의 로컬 회사들한테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서 엄청나게 임금 수준을 올려놨기 때문에 인도는 더 이상 싸지 않다라고 나는 말들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의 거래를 좀 보시면 인도 시장은 가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구매자 시장에서 전이는 되지만 여전히 판매자 시장이고요. 과감하고 공격적인 세일즈가 필요하고 단계적 투자 규모도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 인도 회사의 어떤 제품 수입을 하고 수출하는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LC뿐만 아니라 DP나 D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거절만 하다가는 회사의 사업의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어떤 융통성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분이 먼저 하셨던 분이 얘기를 좀 잘하셨지만 중국 가격과 유럽 품질 사이의 국내 제품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아시아 최저 수준을 형성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조선 쪽에 있는 조선 기자재 설비 제품을 인도의 L&T 그룹에 수출을 제가 했습니다. 뭐 여러 기자재를 수출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 뭐냐면 한국 제품 좋다. 근데 유럽 제품보다는 조금 아닌 것 같아. 근데 너희들이 이 가격을 중국 수준으로 떨어뜨리면 우리가 유럽 제품으로밖에 갈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일반화된 패턴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중국보다는 5% 정도는 더 받을 수는 있겠지만 중국 제품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의 B2B, 그러니까 산업 간의 어떤 수출 수입의 시장의 어떤 아직 가격 형성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에 갖고 있는 기술력이 있다면 좀 다른 얘기인데 일반화된 기술들은 그렇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특히 이제 웰딩 머신을 수출하는 좋은 기업이 하나 있는데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샘플도 여러 개 보내고 하면서 어떤 박리담의식으로 좀 저가지만 많이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활로를 열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시사점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리지만 결정에 있어서 책임 전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한국적으로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인도 사람들한테 분명히 당하는데 당하는 게 인도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잔머리를 써서 공격을 하고 또 이렇게 약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도 사람들의 습관 가운데 나오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실수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말로만 얘기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인도 사람들은 무조건 페이퍼워크가 통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영어로. 영어로 무조건 내가 전화상으로도 얘기했던 것들을 저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전화상으로 얘기했던 그렇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이 협의가 되면은 그거를 무조건 이메일로 보내고 너가 오케이 해라. 이거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안 그럼 내가 언제 그랬냐? 나는 너에게 그 가격을 준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우리가 언제 그런 식으로 얘기했냐? 나는 CIF를 요구했지, FOB를 요구했지 CIF다. 근데 계약서는 CIF네? 그럼 네가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인도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실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글로벌하게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그게 뭐 아유 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하시죠. 뭐 이렇게 되지만 인도 사람은 그게 안 되거든요. 되어 있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을 한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비즈니스 파트너로 그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인도의 어떤 회사에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제품을 구매한다고 하면 제가 그 제품을 인도 사람들 판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산다고 할 때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내가 메일로 뭔가를 요청했을 때 답변이 오는 경우가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린 급해 죽겠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인도 사람들 개인적으로는 혹은 그 담당자가 직급이 좀 낮으면 더 그런 이유가 많이 있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 뭐냐면 자기 상급자가 시키는 일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속해 있는 회사에 있던 고가 점수가 어디가 맞냐라는 걸 먼저 생각한 거지 내가 회사에서 뭐 이 사람의 의견을 들어줘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상급자가 시킨 거에 대해서 좀 딜레이가 발생하는 이런 거는 잘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건 가정이고 가정보다는 직장이고 직장보다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즉 고객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민족과 22개의 지방에서 성장한 토론 문화 이 토론 문화에 여러분들이 잘못 빠져들면은 이 사람들한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하지만 토론 문화가 인도 사람들한테 좋은 거는 뭐냐면 분명 싸우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듣고 수용하는 거는 아주 오픈되어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생각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것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권한과 책임 자유가 업무에 우리가 이제 한국 기업이 인도에 진출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권한을 주고 책임을 주어주고 책임에 대해서는 회피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자유를 주면 이 사람들이 업무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자기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역량과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거. 그리고 아까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들이 느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그들이 느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두르는 것이 많다라는 것과 결정과 합의가 있어도 계속 푸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팔로우업을 하는 게 어렵다.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협력할 때와 헤어질 때가 다르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고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민족한테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화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도인들은 독한 장사꾼이다?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할 뿐입니다. 우리나라도 동시에 그 사람들이 최근에 저한테 옛날 회사 파트너가 저한테 연락 와서 부산에 있는 어떤 기자재 업체가 있는데 배를 들어 올리는 시프트리프트라는 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 한 번을 수출을 잘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대요. 근데 계속 연락이 옵니다. 좀 연락 좀 해봐라. 연락이 안 닿는다. 답변이 없다. 메일도 회신이 없고 전화도 안 받는다. 그 사람 지금 브루나이에 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 전화를 했는데 제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하도 요청을 해서 부산에 직접 갔는데 숨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국내에서 제조를 하는 외주를 줬던 업체들이 마진율이 나와서 그 이제 제조를 더 이상 안 한다고 끝내니까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제조업체들을 더 이상 찾지 못하고 숨은 겁니다. 이게 만약에 반대로 인도 사람들이 그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랬으면 인도 사람들을 욕하고 인도 사람들은 다소리에 그랬겠죠. 근데 인도 사람들도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들 사람들로부터 받는 피해의식은 똑같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분명히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상호적인 거를 제가 사실 오늘의 말씀의 주제 발표의 주제는 그런 부분들이 큽니다.